설법 순입니다. 하타원 모경희 교강 교무님의 설법을 받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진 교무가 설교할 차례인데 지구합동법회하고 법호 수요시 큰 행사 2건을 예진 교무가 다 준비를 하는데 여유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대신합니다.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다 가지셨죠? 그 책자 오늘 9쪽 하십니다. 9쪽 맨 위에 05 법어봉독 그 부분 있죠? 함께 봉독하십니다. 상시일기는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기재시킴이요. 그렇게 정전 57쪽 정기훈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법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는데 기본 과목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배우죠.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쓸 때는 국어 따로 쓰고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걸 통합 활용해서 이제 직업을 갖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가 되려면 3대력을 갖춰야 부처가 되는데 3대력을 갖춘 부처가 되려면 반드시 이 기본적으로 11과목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정기훈련 11과목이에요.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배우듯이 정기훈련 과목 11과목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실제로 사용할 때는, 실생활에 할 때는 연불 따로 쓰고 자선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11과목을 통합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경계를 당할 때 그 경계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고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정기 훈련 과목 11과목 중에 우리 학교 가서 공부하듯이 11과목 중에 한 과목인 상시일기를 공부하는 데입니다. 지금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이번 주 정정 공부가 상시일기입니다. 그 옛날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죽어서 저승에 가면 재판관이 있어가지고 생전에 그 심신작용을 낱낱이 다 이렇게 이제 가려서 너는 이제 이쪽으로 가, 다음 생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들었을 거예요. 좀 저도 들었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영화 신과 함께에서 보면 죽으면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는 그 내용의 영화 그 신과 함께 영화 내용입니다. 굉장히 그 인기 안 보신 분 그 영화 그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저승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책이 저는 보진 않았는데 이걸 누가 썼냐면 1945년 전후에 중국의 아주 명판관으로 유명한 여주 선생이라는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저승에 가서 재판한 기록이래요. 그 번역을 누가 했냐면 원광대 한문교육과 교수님 박금규 교수님이 번역한 번역본이 아마 어디 저기 서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터넷에 제가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 원문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생전의 공과 과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한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과 답변 하는 것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거 인터넷 치면 나와요. 여주 선생의 저승문답 치면 그 원문 막 쭉 나와서 저도 어제 저녁에 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기록은 지금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는 법문 늘 들어요. 이 우주는 그 호리도 틀림이 없이 이렇게 컴퓨터와 같아서 착착착 다 저장이 된다, 이런 말 우리는 늘 듣기는 했는데, 그 저승 저 기록에 다 기록이 돼 있다. 궁금하죠? 내 기록은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까지 하나도 안 궁금하신 것 같아. 근데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12쪽 보세요. 12쪽 중간 지점에 마음공부 책자 12쪽 뒷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대종사 있죠? 그 본문 함께 합독하십니다. 대종사 상시일기를 오래 계속하는 제자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상시일기장이 저승의 재판 문서이다. 일생 동안 꾸준히 사실로만 적어 놓는다면 염라국 최판관의 문초는 틀릴지 몰라도 이 기록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제 스스로 복이 얼마 쌓였는지, 죄가 얼마 쌓였는지 미리미리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한평생 일기 공부에만 불식지공을 쌓아도 큰 공부의 실력을 얻게 될 것이다. 회보에도 지금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궁금해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상시일기만 잘 쓰면 자기가 스스로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승의 그 판관보다 더, 판관이 기록보다 더 정확하다. 믿으십니까? 종교가 있어 일기를 강조하는 것은 원불교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원불교 갔더니 무슨 학교 다닐 때 일기도 귀찮아 죽겠네. 원불교 가니까 맨날 공부하러 하고 뭐 일기 쓰라고 하고 일기 써서 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내라고는 안 합니다. 심신작용, 내 몸과 마음을 육군작용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운명이 달려 있어요. 나의 운명이. 운명은 누가 하늘에서 누가 뚝 떨어져 해주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사람의 심신작용 한 대로 보응해주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지 그냥 너는 그냥 운 좋게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과 마음을, 심신작용을 어떻게 작용했냐, 그러니까 그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한테 달렸죠. 그래서 내 조물주는 나다, 이렇게 대종사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려면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켜야만 가능합니다. 그냥 좋은 말을 듣기만 해가지고는 기질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참 좋다, 말만 듣는다고 해서 그 기질이 바꿔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가 훈련을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자꾸 해서 단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나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고, 습관이 바로 심신작용이 쌓인 것이 습관이 되거든요. 우리 교당에서는 지금 항마 후보인들이 일기를 해서 쭉 내고 있고요. 몇 분, 성사님, 원타원님, 신타원님, 청타원님, 중타원님, 지타원님, 또 그 전에 은타원 이사 가기 전에 또 근데 몇 분만 상실기를 내세요. 근데 왜 잘 안 내는? 그 전에는 잘 내셨다는데 제가 점검해서 나눠주는 걸 안 하니까 잘 안 내시는 것 같아요. 과제 점검을 잘 해야 되는데. 단장님의 역할 중에는 상실기 점검도 단장님의 역할입니다. 자, 원문에 보면 이제 아까 다시 9쪽으로 돌아와서 상시일기의 정의, 그렇게 돼 있어요. 정의. 상시일기는 뭐냐면 작업 취사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실행력, 실천력을 높이는 과목이에요. 정신수양 과목이 아니고, 사리 연구 과목이 아니고 실천력을 증강시키는 과목이 상시일기입니다. 즉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싶어도 딱 안 하고, 옳은 일은 하기 싫어도 하고 하는 실행력을 높이는 과목이 상실기 공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 거 기록하는 거예요? 어제 거? 그저께 거? 아니고 뭐예요? 당일에, 그날의 유무념 처리, 학습 상황, 계문, 몇 번 범했는가, 번수를 정하는 것이 상실기입니다. 상실기의 요지, 그 내용을 보면 유념, 무념의 번수를 조사, 기재해야 합니다. 이게 상실기는 중요한 것이 3가지예요. 유무념, 그 다음에 학습 상황을 기재하고 계문, 3가지인데, 자, 이제 먼저 유무념 공부에 대해서 합니다. 유념, 무념의 번수를 조사해서 기재한다.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서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거기다 쓴다는 이야기예요, 일기장에. 모든 일을 당하여, 이 말은 늘 매사에 그 말이에요. 유념이라는 말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했으면 유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그냥 과거의 습관대로 했으면 무념, 그런 뜻입니다. 앞에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심, 주의심이 있시하면 유념, 없시하면 무념. 이 유념이라는 말이, 유념이 내가 정신을 어떤 상태로 해야 이게 유념인가, 그거에 감이 잡혀야 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정신 차려 이렇게도 말하고, 요즘 뭐 마음 챙김, 이것이 유념 상태예요. 공정영지심이 유념 상태입니다. 텅 비어 알아차림, 그 상태가 유념입니다. 내가 요즘 바빠서 정신 없었다, 이거 원불교인들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정신 빠졌다, 이거 제일 부끄러운 말이거든요. 공부인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4시간 늘 정신 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과정 중에 먼저 몇 가지 하기로 한 일, 안 하기로 한 일을 정해가지고 그때만이라도 유념하자. 그래서 유념을 훈련시키는 것이 유무념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 차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훈련. 상실기의 핵심은 3가지인데 그중에 유무념 공부가 가장 핵심입니다. 원불교 교도가 오래 다녔는데 아직 유무념의 채를 안 잡았다, 이것은 아직 공부기를 잘 못 잡은 겁니다. 유무념 공부의 최종 목표는 분리자성입니다. 분리자성, 자성을 늘 떠나지 않는다. 금강경의 핵심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분리자성이거든요. 이 유무념 공부는 왜 하냐면요, 금강경의 핵심을 실천하는 공부예요. 금강경 대단하게 아시고 막 외우죠? 그 여주 선생 저승문답에도 나와요. 누가 이제 죽어갖고 와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갖고 이제 그 판관이 재판을 하려고 딱 하는데 막 금강경을 독송을 해. 그러니까 판결을 못 하더라고. 딱 쉬어요. 그 금강경 긴 거 외우지 마시고 이론상 서원문은 훨씬 더 위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이론상 서원만 외우지 않고 그걸만 해도 그런 위력이 있다. 대종사님 그러셨대요. 어디 지옥에 가서 내 이름 석자만 대도 지옥은 벗어날 것이다. 그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무서운 꿈 꿀 때 청정조 외우라고 그러는데 무서우면 청정조가 생각이 안 난대요. 외우기만 해도 그 정도 위력인데 그 핵심을 실천하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위력이 크겠는가. 과거의 어두운 시대는 금강경을 독송을 몇 번을 하면 뭐 어떻게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인지가 많이 발달해서 그걸 외우기만 하지 말고, 물론 늘 외우면, 자꾸 외우면 저절로 일심이 돼서 그 일심의 상태가 유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것 됩니다. 네, 우리는 직접 유무념의 상태를 직접 해서 이걸 가지고 공부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유무념 공부를 체득하는데 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법마 상정급 정도 되면 이걸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것은 지금 그냥 저기 멍바우 장애 가듯이 그냥 다니시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자는 조목, 말자는 조목을 정하라는 거예요. 말자는 조목의 대표가 계문이에요. 계문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신 차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온생치 훈련하는 거예요. 사막을 체질화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면 신발을 벗고 신을 때마다 유념하기. 나는 유무념을 뭘로 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학과 들어가면 맨날 그거 해요. 신발 잘 신발장에 갖다 넣기. 왜냐하면 대중이 사는데 나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고 신발을 입구에다 벗어놓고 나면 입구가 늘 이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잠깐 갔다 와도 신발을 들고 신발장에다 넣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유무념 시켜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사니까 문을 쾅 닫으면 시끄럽거든요. 문 열고 닫을 때 유념하기. 이게 공동 유무념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문을 닫을 때마다 일단 멈춰서 온전한 생각 가지고 가만히 닫는 거죠. 그래갖고 마음 챙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발을 설사 삐뚤하게 놔도 온전한 마음을 챙겼으면 그게 유념이에요. 이게 목적은 신발을,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거지만 신발도 반듯하게 놔야 되지만, 유념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챙겼냐 안 챙겼냐입니다. 어떤 교무님은, 총무부에 근무했던 교무님은 늘 전화를 받아요. 전화 받기 전에 일단 멈추기를 유념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주 유무념 공부가 평소에 잘 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당의 공동 유무념 뭔지 아세요? 우리 교도님들? 법회 시작 전 30분간 대각선에서 묵언하기가 우리 공동 유무념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은 것은 공동 유무념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잊어버려, 그냥. 이게 유무념 공부의 단계입니다. 그거 대각전만 들어오면 묵언하기로 했지? 라고 그걸 잊지 않는 것만 해도 이 첫 공부예요. 근데 그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거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묵언을 하는 것. 근데 이제 그걸 마음을 챙겨서 했으면 유념, 안 됐으면 무념. 그렇게 하고. 이제 물론 그 유무념의 질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내가 입으로 말만 안 했지 속으로는 계속 속으로 말하는 것이, 생각은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이 멈춰야 그게 입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입만 묵어놓고 계속 생각이 돌아가는 것은 그 참 묵언이 아니에요. 언어도단이 아닙니다. 화가 잘 난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이걸 바꾸려면, 내 운명을 바꾸려면 화가 날 때마다 일단 멈춰서 단전 호흡을 한번 깊게 하기. 내가 이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깊게 하기. 이렇게 정하면 화가 나려고 할 때 화를 설사 나중에 내버리다 하더라도 내가 일단 이때 유념하기로 했지, 멈춰서 깊은 심호흡을 한번 깊게 한번 하고 나서 화를 냈으면 그건 유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로 한 것을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유념입니다. 내가 화가 날 때마다 청정주를 마음속으로 한번 외워야지. 이렇게 했으면 딱 멈춰가지고 청정주를 한번 외운 다음에 이제 마음을 일으키든지 가라앉히든지 이렇게 하는 건 처음에 유념입니다. 이제 나중에 더 익어지면 이제 화까지 잘 안 내고 잘 정리한 것, 마음속의 화까지 정리한 것, 이렇게 단계를 높여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유무념 공부의 단계가 처음에는 유념하기로 한 걸 안 잊어버리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두 번째, 잊어버리지는 않는데 노력해서 되면 유념.
아니면 안 되었으면 무념. 그러다가 이제 유념한다는 생각이 없어도 저절로 되면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무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늘 깨어있는 상태가 무시선입니다. 유념 공부는 정신 차림, 마음 챙김, 공정 영지심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반복 단련하면 사막병진이 되고 그게 바로 무시선이 되는 거고, 그것이 분리자성, 늘 자성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금강경의 핵심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문형 공부를 하지 않고 원불교 공부인이 무슨 공부를 한다, 그것은 아직은 딱 체계 있게 아직 공부길을 잡지 않은 겁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해보면 어떤 상태가 유념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됩니다. 번뇌만 없을 때가 유념인가? 번뇌 없으면서도 광명이 같이 있을 때가 유념입니다. 이게 자성의 정만 세운 게 아니라, 정만 익히는 것이 아니고 정의 쌍수가 돼야 유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해보지 않으면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말을 알아들으려면 이것 갖고 씨름한 분야야 이 말이 대략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마음공부 책자 10쪽에 한 장 더 넘겨서 10쪽 중간보다 조금 아래에 대종사께서는 미래세상에는, 거기 함께 읽으십니다. 대종사께서는 미래세상에는 순사가 죄인을 잡으러 와서 신분을 조사하다가 그가 만일 유무념 대족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죄를 경감하게 될 것이요, 관청에서 관리를 뽑는 데에도 같은 학력이면 반드시 유무념 공부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니 이 일기법은 우리 수도인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도 없지 못할 필요한 법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 당대 제자가 대종사님께 직접 들은 내용을 수록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10쪽에 2번 보면 학습 상황을 기재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연불을 오늘 몇 분 했는가, 좌선을 오늘 몇 분, 오늘 좌선 20분 했다 그러면 20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연불을 10분 했다. 물론 더 깊게 하는 사람은 좌선의 질을 가불 병정 나눠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그러시고, 그것은 아마 이제 제가 그 좋은 기준도 있어요. 그러니까 좌선을 실제 해보시고 나는 기준을 한번 측정하고 싶다 하면 저한테 오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안내를 해드리고, 일단은 좌선을 했다 안 했다 해서 20분 했으면 20분, 5분 했으면 5분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학습 상황 기재하는 겁니다. 경전 공부를 오늘 30분 했다 그러면 30분이라고 기재하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데 불참했다 그러면 X, 예외 있는 날 했으면 공표, 예외가 없으면 그냥 놔두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교당의 법마상정급 정도 되면 개인 기도를 대부분 합니다. 집에서 조석신고도 하고. 그러니까 했으면 동그라미, 조석신고 한 번만 했으면 세모,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일기에다 기재하는 겁니다. 자, 11쪽 보시면 3번 윗부분만 함께 읽으십니다. 공부인이 일상생활 중 지켜야 할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계문입니다. 계문 범과의 번수를 효과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30계문 전체를 일시에 대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계문은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 단계를 지켜서 대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마 상정급이어도 보통급에서 범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범하는 것만 딱 체크해갖고 그것만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아직 나는 특신급이라도 법마 상정급 다른 건 좀 지키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만 따로 써서 이제 우리로 하면 체크를 해가지고 그것만 집중해서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내가 이번에 연구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면 이걸 내가 이번에 한번
하리라. 이제 그걸 집중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급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거든요. 아상이 발동이 돼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잊어버릴까 싶어서 막 끼어들거든요. 그거 못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걸 내가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누가 여러 사람이 말할 때마다 그걸 탁 마음에 챙겨서 먼저 온 마음을 탁 멈춰서 반드시 저 사람 말이 끝날 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을 자꾸 실천해, 집중해서 실천해서 내가 오늘 했는데 2번 범했다. 그러면 2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밑에 함께 읽으십니다. 대종사께서는 앞으로 내가 없으면 마음이 허황하여져서 계문을 등한히 여길 무리가 나올 것이다. 계문을 범하는 자는 곧 나를 멀리한 자요, 계문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곧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니 삼십계문을 특히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려니까 특별히 계문을 지킨다 생각지 말라. 공부는 안 하여도 사람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라고 계문 준수를 당부하셨습니다. 계문은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이 보실 때 저거 그대로 가면, 그대로 보면 그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겠단 말이에요. 저대로 가면 저게 깊은 함정이 지금 있는데 모르고 걷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듣기 싫어하니까 그냥 빠져줄게, 냅둬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는, 그게 계본이에요. 부처님이 볼 때 그거 하면 살도움, 모든 종교가 살도움이 다 있습니다. 그거 하면은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면 귀찮죠. 그것이 귀찮아서 교당에 안 다닌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구렁텅이에 빠질 거 알면서 싫어한다고 냅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계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계문을 그냥 한 번에 다 준 게 아니라 딱 아직 공부 초보자에게는 보통급 10계문만 주고, 그 다음에 공부가 좀 익어지면 특신급 10계를 주고 해서 단계를 조금씩 높였죠. 그것이 계문입니다. 이 계문은 원불교 교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사람이면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면. 그러면서 원불교 교도가 아니어도 계문을 잘 지키면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법회 잘 다니고 열심히 해도 계문 안 지키면 나를 멀리한 사람이다. 이거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부처입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16쪽을 펴보시면, 요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게 일기가 뭔지 그러실 거예요. 이제 상시일기 보면 유무념 밑에 학습 상황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유무념 칸이 5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는 요새 제가 OX로 하는 것이 뭐냐면 11시 안에 잠자리에 들기.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일생으로 해서 잠들기 전에 열반 연습하기. 이게 마음을 딱 온전한 생각에 머물러. 이건 했으면 O, 안 했으면 X입니다. 이거는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스쿼트 운동을 합니다. 스쿼트 했으면 O, 안 했으면 X.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없을 때 제가 맞아면은 선심을 딱 공정영심을 챙기기, 이걸 했어요. 이거는 내가 몇 번 챙기는가 범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OX가 아니고. 그러겠죠. 이제 이렇게 내가 할 거, 맞아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깐 신고 모시기,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유념에다 쓰고, 그걸 했냐 안 했냐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화나려고 하면 그 단전주 호흡 한번 하기 했으면 그거를 하루에 3번 했다면 3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서 생각해서 아까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념이에요. 그럼 무념 번수 1번. 이게 무념도 공부입니다. 유념도 없고 무념도 없는 사람은 공부를 그냥 안 하는 사람이고, 지나고 나서 내가 아까 그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챙기는 그것도 상당히 공부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념도 사실은 공부예요. 해보면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학습상한 조속 신고를 했냐 안 했냐, 한 번만 했냐, 연불자선 몇 분 했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계문이 쭉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문을 벙벙하게 다 하지 마시고 내가 주로 잘 범하는 걸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그걸 집중해서, 그리고 다 지키려면 힘드니까 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그걸 집중해서 유문엽으로 넣어서, 말자는 조목이니까 말자는 조목으로 해서 집중해서 그걸 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시일기예요. 이렇게 해서 나의 기질과 습성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 운명이 바뀌죠. 나의 습관을 바꾸지 않고 과거 했던 대로 하고 어떻게 미래의 운명이 바뀔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기입니다. 상시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